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가 박지혜입니다. 중기부 장관님, 네, 지난 8일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이런 기타 공공기관 중에 8개가 기관장이 공석이다. 이 점을 상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3개 기관이 지금 공석 중에 있고요. 2개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하나 공영 홈쇼핑도 예, 될 수 사실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특히 신경 쓰셔서 네, 챙겨야 될 네. 것 같고요. 네. 또 중기부 옴부즈만 낙하산 인사도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 기관장이나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인식되는 분이 배치되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기관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일인데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비어있는 기관들 중에서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이고요. 스타트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8개월 정도 공석이고 이 공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챙겨오셔야 되고 혁신, 창업 이런 걸 주도해야 되는 역량 있는 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특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여와 야가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산하기관장의 적절한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아시겠지만 옴부ds만 같은 경우에도 다 협단체에 의원을 달아서 역량 있는 분들을 뽑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네.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강조되는 분야는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주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자영업자 폐업 문제 저희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데 지난해 전체 폐업자 수가 91만 명이고 전년도보다 1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당장 내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업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중기부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지하상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빈 점포가 정말 많습니다. 골목이나 상점가에 이렇게 빈 점포가 많이 있고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전통시장, 상점가의 빈 점포 수가 2018년에 2만 개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3만 개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요. 2018년에는 6.6%였는데요. 상가 공실률이 지금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지금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빈 점포의 문제는 옆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상권 전체를 이제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권 전체가 이제 어둡게 되고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여쭤봤어요. 빈 점포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 기간 현황 어떻게 보고 있냐, 실태조사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빈 점포 실태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법에 보면요. 저희가 빈 점포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통시장법 17조인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기부가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쓸 수 있도록 길을 법에서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태 조사도 하고 있지 않고 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전용 사업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복합 청년물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의 지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합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절반가량 줄었고요.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90억이 줄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는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거 중기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이 빈 점포 활용과 관련한 부분 어떻게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율이 거의 10%에 육박했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대형 점포가 한 13.8%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상가의 빈 점포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함께 얼마 전에 네. TF를 구성하고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점포는 상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어떤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검토를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 부분 잘 챙겨서 한번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기술 탈취 문제, 대중소기업 간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190억 정도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 분쟁 사례도 2019년 이후에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기술 탈취 문제 있는 걸 잘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새에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의원님 예산 자체가 올해는 조금 저희가 줄었지만 내년 예산에 정부 예산은 다시 조금 늘린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도 곧 저희가 다시 새로운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